승마지도사 핵심 정리발 보건관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누운 지세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발굽 지세입니다. 그래서 제첨, 그러니까 발끝이 길고 뒤꿈치 제종, 뒤꿈치가 낮아서 옆에서 보면 뒤로 기대어 서 있는 자세처럼 보이며, 근데 이제 원인은 방목지에서 편작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래 둔 경우, 또 뒤꿈치 부위를 너무 낮게 삭제하는 경우 등이 원인이 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쫄리겠죠. 해당 다리가. 그렇게 되니까 중수부 뒤에 부착된 건에 무리를 주어서 굴건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발끝 부위를 삭제하고요. 뒤꿈치 부위를 살려두어서 정상 발굽 각도의 교정, 삭제를 해야 하고 뒤꿈치를 높여주는 치료용 편자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장식제를 통해 가능하면 발굽의 각을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그래서 요 누운 지세에 대해서 이렇게 뒷부분 제종을 높여주는 치료 편자를 댄다.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이런 모습들이 사진에 문제에 나오면 이건 누운 지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지세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표준지세, 후답지세, 전답지세가 있는데요. 표준지세는 요 라인 선, 일직선, 발뒤꿈치 이렇게 딱 일직선이 되는 게 표준지세고요. 당연히 요 견갑골하고 요 각도가 평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 발굽 각도는 45도에서 50도 해가지고 평행하고요. 참고로 뒷 발굽 각도는 50에서 55도에서 앞 발굽보다는 좀 더 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각도와 모형에 따른 스트레스 부위입니다. 정상 각도는 스트레스가 없는데 일어선 발목은 요 주황색 표시된 이런 부분이 발목 각도에 스트레스를 받을 테고요. 누운 발목은 요 뒷부분, 아까 굴건염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건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잖아요. 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일어선 발목은 이런 관절 부위가 좀 어렵고, 누운 발목은 이 뒤쪽에 이쪽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선 지세 같은 경우에는 발끝이 짧고 뒤꿈치가 높은 지세고요. 일어선 지세라고도 부르고, 이렇기 때문에 반동이 강하며 관절을 필요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기계 질병 중에 개군이 은근히 자주 나와요. 발목 피부염인데요. 이게 피부병이기 때문에 피부염이니까 피부병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심해지면 운동할 때 문제가 되니까 운동기계 질병으로도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계 질병에서의 개군은 발목 피부염이고요. 개요부, 개요부 요 부분에 생긴 여러 가지 피부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부가 이제 요 부분이라고 하면은 다 아시는데 요거를 글로 풀어 설명하면은 구절 뒤쪽 밑에서부터 발굽의 재관부가 연결되는 오목한 부위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에 진흙, 분뇨 등으로 덜어버린 채 방치되거나 외상이 있으면 세균이 쉽게 감염되고 염증이 생겨 개군이 발생한다. 겨울철에 발생하는데 이는 마치 사람이 오랫동안 추운 곳에서 노출된 경우 자극에 의해 피부 손상이 생기고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겨 개군이 발전한다. 목욕 후 깨끗이 말리지 않을 경우 피부가 습해져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 쉽다. 이런 내용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골류는 부골과 관골을 부착시키고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딱딱하게 굳어서 혹처럼 자라는 질병, 관골 근처에서 생기는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골은 말의 무릎관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통뼈가 되겠고요. 제3중술골과 2사중술골을 부착시키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딱딱하게 굳어서 혹처럼 자란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손가락인데 많은 그 손가락 부위가 길어져 가지고 이제 다리가 됐잖아요. 거기 이렇게 퇴화된 손가락
2번, 4번 중수골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부위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중수골의 골절이나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으로 유발을 되고요. 진단을 위해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골막의 염증과 인대의 광물질 침착을 확인해야 되고요. 발견 후 즉시 운동을 제한하고 압박 포대를 해서 뼈의 정식을 막고 부종을 감소시켜야 하겠습니다. 혹처럼 부풀어 있는 부위를 누르면 통증을 느끼고 열감이 있으며 파행을 보이는 경우 이를 진성지골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당한 필요하고요. 혹처럼 튀어나와는 있는데 통증, 열감, 파행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가성광골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치료까지는 할 필요 없다. 부골은 사람의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뼈에 해당하며 말에는 퇴화하는 과정에는 기능이 없는 뼈다. 부골의 골전이나 지면으로부터 충격이 유발되며 선천적인 다리의 생김새나 장제 불균형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기계 질병 왕관절염, 왕관절을 구성하는 무릎뼈인데 관절낭 등의 전체적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관절염의 모습이라고 보니까 요 그림이 나오면 왕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현수인대는 왕관절 아래쪽 다리 뼈들을 붙들어 매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 현수인대에 무리한 장애가 가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현수인대염이 있고요. 주종은 외상에 의해 척골 돌출부가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 주종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무릎 및 주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골다염 뼈의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무릎이 요골의 성장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릎에 생기는 질병이고요. 활액성 수종, 이것도 무릎 안쪽에 물이 차서 부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에 의해 무릎에 있는 활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고요. 완골골절, 완골은 7개의 뼈로 구성되며 두 줄로 나열되어 무릎 관절을 구성한다. 이 완골이 운동 중에 생기는 과도한 압력이나 장력을 버티지 못해 골절이 생기는 것, 이게 완골골절이고요. 구건 연종, 구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신장되었을 때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가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쉽게 얘기하면 삔 상태, 이게 구건 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왕관절, 무릎 되겠는데요. 근데 보시면 구절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개요부 바로 위에. 그래서 보시면은 했던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났는데 위에 세 개는 이제 무릎 근처였고 구건 연종은 요 무릎과 좀 거리가 있었다. 만약에 이제 머리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어쨌든 다리니까 관련됐다라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적 거리도 생각하셔가지고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문제 중에 어떤 게 가장 뭐냐 안 뭐냐에 따라서 이게 해당 부위와 관련이 없는 거 있는 걸 판단하셔야지 딱 상대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염 앞에 계속 나왔는데요. 또 한번 설명드리면 뼈의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무릎 위 요골의 성장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기 전인 망아지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요. 성장판은 통상 24에서 27개월경 2살 좀 지나서 골아되면서 다치는데 무릎이 요골의 성장판 그러면 이제 통상 왕관절을 무릎이라 하잖아요. 무릎이 요골은 요거다. 요골이 요거다. 이렇게 그래서 성장판에 얘기가 나오면 골다염, 성장판은 골다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근위종자골염, 구절의 뒷부분에 위치하는 삼각뿔 형태의 한 쌍의 뼈로 중수골 뒤편에서 지골까지 연결된 인대들을 지지해주는 도르래 역할로 체중을 지지합니다.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앞다리에서 발생을 하겠죠. 요거 근위종자골은 요거고요. 주상골염
그 전전에 나왔던 곡의 원위 종자골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거 위치가 다르다는 거, 요거는 살펴보시면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막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어서. 운동기계 질병 제3중수골 광골 골막염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